이제 제 4강 부분인데요. 자, 이제 4강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요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일 때 공인중개사 법령 구조가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법,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렇게 했었죠. 그 파트인데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즉 주택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매매를 하면, 자, 이거는 매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매매를 하면 내가 이 가격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탈세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많이 그랬죠. 뭐 1억짜리 사가지고 한 6천만 원에 한 것처럼 해서 뭐 세금 신고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대상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그 다음에 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데요. 자, 부동산 등의 매매, 그러니까 부동산 등 토지 건물 이런 것들입니다. 매매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처음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입주권과 분양권. 자, 분양권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상식. 분양권은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신청해가지고 분양계약 체결하죠? 그러면 그거 팔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고요. 자,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주택 다 썰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거고, 재건축은 아파트 다시 헐어가지고 하는 거죠. 자, 재건축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재건축 대상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를 헐고 다시 어떻게 돼요? 지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입주권이라는 거예요. 팔 수 있죠? 양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신고합니다. 거래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개사예요. 자, 그러면 얘 또는 얘인데, 여기에서 보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업 공개사 끼지 않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직거래하는 거. 여러분 직거래 해보셨어요? 이제 가능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직거래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부동산 좀 이용해 주세요. 이 직거래하는 경우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면 부동산 안 끼죠?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가 하냐면 거래 당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은, 이거는 뭐 했을 때 누구의 중개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만약에 중개가 됐다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거래 당사자 의무에서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반에 의하면 국가 등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요거는 뭐 그러게 여기서는 특별히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일단 먼저 보면, 자, 개업공개사에 의하지 않고 뭐 했을 때,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직접 거래했을 때.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이때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러니까 둘 다 써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서명 날인은 둘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출은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한 사람은, 자, 이제 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8천만 원 신고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이렇게 주장하고요. 매수인은 걸렸다면 과태료 물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취득가액이 100분의 5 과태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신고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얘가 열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서명 날인하라 그랬죠. 원래 신고서에.
근데 한 사람 서명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뭐가 단독 신고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방이 신고를 뭐 할 때 거부를 하면 이때 거부했다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첨부해가지고 혼자서, 원래는 공동신고인데 이렇게 혼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를 보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는 그러면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이미. 자,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중개해 준 거죠. 그럼 개업공개사 중개해 줬으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공동중개 줬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공동중개를 많이 해요. 공동중개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A는 갑에게 매도 의뢰합니다. B는 을에게 매수 의뢰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둘이 같이 해주는, 이게 이제 공동으로 중개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현업에 가시면 이거 많이 해요. 혼자 먹겠다고 하다가 물건 뺏기는 경우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신고를 다 공동으로 해줘야 돼요. 중개에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모두 다 이렇게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업공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럼 바로 전에 거래 당사자는 그러면 어떻게 또 뭐 직접 다 가지, 이게 뭡니까, 대리해서 할 수 있느냐?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데 위임만 받으면 아무나 다 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대부분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냐면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등기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 대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주택임대차 사업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택임대차 사업할 때 대부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주택을 많이 매입하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갖다가 만약에 거래하면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것을 별도로 첨부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은 현재 모든 법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 아까 바로 법인이 주택할 때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를 갖다가 별도로 제출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주택을 매수할 때 이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수할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이것도 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매도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네 강을 들으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그다음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공부라는 게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본적 공부가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경록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